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900년대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냉면 배달부를 보고 계십니다. 자, 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음식으로 보는 역사, 배달의 역사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검색야 채널의 김범근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주제를 이제 통해서도 방송을 드리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해서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를 이제 통해서 이제 방송 드려볼까 하는데요. 해서 이제 배달의 역사에 이제 관한 주제로 해서 방송을 할 건데요. 제가 이미 이전에도 보고 듣고 이제 알아본 것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방송하겠다고 해서 알아본 게 있는데, 이제 배달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려면,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제 세계 최초로 배달을 한 곳은 어디인지, 어디에서부터 이제 배달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지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최초로 배달이 시작된 곳은 이제 중국 당나라 때에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후엔 본격적으로 이제 송나라 때에 이어져 와서 본격적으로 배달이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제가 가져와 본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죠. 당시에 이제 중국 당나라 송나라 때에 이제 배달의 역사에 관련된 이제 그림들, 그 외에도 다 관련된 것들인데, 그림 이름은 이게 청명 상하도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는 이제 그릇을 든 소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당시에 사용했던 이게 식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여러 배달 장면들이 나오죠. 배달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는 이게 배달 문화에 관련된 걸 이렇게 보면서 주로 보니까는 특히 아시아 쪽에는 이제 배달 문화가 이제 많이 접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유럽 쪽으로는 거의 그런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유럽권에는 배달 문화가 이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의 것도 있는데, 가져와 본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인도의 바바발라라고 해서 인도에 있는 이제 배달부인데, 자, 보시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죠. 이미지 보시면은 배달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인도의 이제 배달 문화에 관해서는 따로 알아본 게 있는데, 인도에서는 오히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배달을 한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음식집, 뭐 전문 음식집 뭐 그런 데서는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도 알아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일반 가정집보다도 음식집에서 하는 음식들이 좀 비위생적이라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의 이제 이 관련 배달 문화에 관한 것도 이제 알아봤고요. 그리고 말고 또 그 일본 것도 있거든요. 일본의 배달의 역사에도 알아보니까는 일본은 이제 에도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이런 모습의 음식 배달부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말고도 또 있는데, 자 보시면은 오카모치라고 나오죠. 이게 일본 에도 시대 때 아마 그쯤인가 그때 사용했다는 이제 뭐 오늘날의 철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조를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철가방이라기보다는 나무 가방이라고 봐야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렇게 관련된 것도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 알아보니까는 지금 보신 것들은 주로 아시아권에 있는 것들인데, 아까 유럽 쪽은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도중에 또 찾아봤는데 아주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걸 가져와 봤는데 말이죠. 이 유럽 쪽 거는 보니까는 19세기 초 덴마크 브레셀이라는 지역에 우유 배달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만화죠. 이제 플란다스의 개에서도 우유 배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덴마크의 이 우유 배달부에서 이게 따와서 이게 만든 것 같아 보이네. 여기서도 덴마크 우유 배달에서도 이제 개를 끄는 장면도 똑같고 말이죠. 근데 지금 덴마크 저거는 보니까는 19세기 초라고 돼 있잖아요. 19세기 초라고 돼 있다는 거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시아권 문화에 비해서는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것도 알아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배달 역사에 관한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전에는 어디에서 찾아봤냐면은 역사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로도 이제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에서도 나오거든요.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배달의 역사라고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역사 채널 2에서도. 역사 채널 2에 관한 거 같으면은 유튜브로 찾아서 찾아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알아본 사실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배달 역사 같으면은 조선 후기 1700년대 18세기죠.
그 1700년대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제 배달에 관련된 기록들, 그 문헌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알아보니까는 그 기록 중에서 이제 뚜렷하게 이제 배달 관련된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그 조선시대의 그 실학자였던 이제 황윤석이라는 인물의 그 제인안고라고 해서 황윤석이라는 인물이 쓴 일기가 있는데 말이죠. 자, 해서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봤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게 황윤석이 썼다는 제인안고라고 하더라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제인안고라는 이제 저 일기의 기록을 알아낸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당시 황윤석이라는 인물이 이제 과거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후에 냉면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황윤석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뭐 당시에 이제 양반들이나 좀 지체 높은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냉면을 뭐 배달시켜서 먹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왕들 중에서 이제 순조 임금 있죠. 순조 임금도 이제 바깥에 나가서 뭐 냉면을 배달시켜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도. 자,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제 냉면 말고도 냉면 같으면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냉면 말고도 이제 배달시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이거는 조선시대에 냉면 다음으로 냉면 다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냉면만큼이나 인기가 있었던 음식이라는데, 이름이 그 소종갱이라고 해가지고 소종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새벽 효자에 새북종자, 종소리 할 때 종자에 북갱자를 써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쉽게 해석을 하자면은 새벽 쪽이 울리면은 먹었던 국, 해장국 같은 그런 국이라고 해서 소종갱이라고 해서 이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또 이미지를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효종갱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지금도 아마 오늘날에도 현재 시중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효종갱 관련된 걸 찾아보면은 이미 유튜브에서도 다른 식당에서도 이제 효종갱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의문인 게,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배달의 역사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 이게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이 효종갱이라는 음식이 유튜브로도 보니까 시중에 파는 음식은 맞는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는 보니까는 서울 같은 그런 곳에서만, 그런 데서만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말이죠. 딴 지역에서는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배달 앱에서도 잘 안 떠요.
그래가지고 효종갱이라고 이제 배달앱에서도, 뭐 유명한 배달앱에서도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이런 데서도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팔지 않아서 그런가, 그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효종갱이라는 이런 당시에 이제 배달시켰던 음식에 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요 효종갱도 보니까 기록들을 보니까는 주로 이 효종갱을 먹었던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은 못 먹었고, 거의 뭐 양반이나 꽤 높은 고위직 관료, 거의 이런 사람들만 그 효종갱을 먹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효종갱이라는 음식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이 워낙 좀 값이 비싼 재료들만 넣다 보니까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아무나 먹을 수 있던 음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효종갱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주로 뭐냐고 하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남진 않는데, 재료들 중에서는 뭐 전복, 뭐 해삼, 뭐 이런 해산물도 들어가 있고, 버섯 중에서도 뭐 팽이버섯이라든지 좀 아무튼 뭐 버섯도 좀 귀한 좀 비싼 버섯들이 들어갔고, 뭐 그 밖에 뭐 다른 뭐 나물 종류들, 아무튼 뭐 진짜 값비싼, 당시로서도 값비싼 그런 식재료들이 좀 들어간 그런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효종갱. 그래서 이제 효종갱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미지들도 한번 이제 가져본 게 있는데 말이죠. 예, 다른 이미지들 중에서 가져본 것 중에서, 자, 이거 보시면, 조선 후기에 이제 배달의 역사에 관한 건데, 자, 여기 나온 거 보시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 황윤석이라는 인물이 이제난고, 평양냉면을 시켜 먹었다 나오네요. 여기 효종갱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조선 후기 서해가의 최정연이란 인물의 해동축지라는 기록에서도 남한산성 국밥집들이 밤새 끓인 효종갱이라고 해가지고 기록이 나오네.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도.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서 되면은 1906년 한식당 명월관의 음식 배달 광고라고 하네요. 예, 당시의 음식 배달 광고는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죠. 한자로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1900년대 초니까는. 그리고 말고도 가져와 본 이미지 1950년대의 배달의 역사인데요. 여기도 1950년대부터 1999년대까지, 여기 보니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막걸리 배달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최근에 안 사실이거든요. 막걸리 배달.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그 섬에 그 나무 배달통, 일단 처음에 그 일본에서 사용했다던 그게 나무 배달통인데 일본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 나무 배달통이고 처음에 나무로 썼다가 이후에는 이제 기술이 되니까는 1960년대부터 이제 철가방이 유행했다고 나오네요. 자, 이제 이미지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지 중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게 있네. 아까 일본 거 하나 더 있는데 말이죠. 자, 보시면 이거는 1939년 일본 호마 배달부라는데 보시면은 저렇게 높이 쌓여 있는 걸 지금 한 손으로 들고 있거든요. 자전거 탄 채로. 저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것도 다 기술이에요. 저런 것도 다 기술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당시에 이제 뭐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도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배달의 역사에 관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배달의 역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배달 관련된 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TV로 봤던 건데 이게 오늘날 이제 10대 젊은 10대들은 아예 모를 거고 이거 아는 사람은 진짜 거의 아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TV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있죠. 기억에 나가지고 관련된 걸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보이시죠?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해서 유튜브에도 치면은 볼 수 있을 건데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알면은 아재라고 봐야 돼요. 저는 아재가 맞는 것 같네요. 이거 진짜 알면 아재고요. 그리고 체험 삶의 현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체험 삶의 현장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당을 받으면은 그거를 뭐 이웃돕기라든지 기부를 하거든요. 아마 TV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부를 할 때 이거를 그 기부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기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아는 분들 진짜 아재일 거예요. 잘 보시죠. 보시면은 연예인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당을 받으면 그 받은 일당을 보시면 유니콘 있죠. 유니콘 위에 올라타면은 유니콘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저 위로 올라가면은 저 하트 모양으로 된 저 하트 모양으로 된데 저 안에다가 일당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전화가도. 예, 정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거를 이제 기부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일당이 이제 얼마 이제 기부했는지 이게 나와요. 이것도. 예, 진짜 옛날 생각이 난다 정도 이거 아는 사람은 아실 텐데, 이게 제가 근데 왜 제가 이게 체험 삶의 현장을 갑자기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체험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배달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이제 TV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런 풍경은 보기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이 배달 업종도 이제 현장 일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체험 삶의 현장에서 나왔겠죠. 근데 이 체험 삶의 현장에 나와서 이제 배달 업종 중에서 그 뭐 오늘 같으면 뭐 오토바이로 배달한다든지 어떤 데는 뭐 차로 배달한다든지 하는, 거의 오늘날의 배달 업종 같으면 그렇게 배달하는데, 그거 배달 말고도 아까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일본 아까 보시면은 예, 일본의 이 소바 배달부 있잖아요. 보시면은 진짜 자전거 단체로 저 높이 사이즈인 거를 거의 한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거는 어릴 적에 봤던 기억인데, 실제로 체험 삶의 현장에서도 아까 이거 보시 요 이미지처럼 실제로 그 좀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이 저 이미지에처럼 거의 배달할 때 이거 이렇게 한 손으로 저 아주머니들이 저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 높이 쌓여지고 뭐라 해야 되나, 그 쟁반 진짜 넓은 큰 쟁반에 쌓여진 음식들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서 배달하더라고요. 진짜 지금은 보기 어려운 풍경일 텐데,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진짜 아주머니들이 진짜 저렇게 인계해서 저렇게 한 손을 들고서 진짜 그 쟁반도 진짜 그 쟁반 넓이가 진짜 밥상 크기만 하거든요. 진짜 밥상 크기만한 그 쟁반에다가 음식들 뭐 국이라든지 뭐 반찬이라든지 그 음식들을 뭐 열 몇 가지를 이제 쌓아놓고, 포장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쌓아놓고 그 넓은 쟁반으로 막 이제 들고 다니는데, 지금 저 이미지처럼 거의 뭐 층을 진짜 높이 쌓는다고 하면은 거의 뭐 1, 2층은 기본이고, 막 그 넓은 쟁반으로 한 손 들고 다니는데 뭐 4, 5층까지 막 쌓아서 막 혼자 한 손으로 들고 이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차마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진 못했는데, 이미지를 통해서도 이제 이미지 놓고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는 이미지가 이제 없더라고요. 찾아보질 못했어요. 이미지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진짜
체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보던 것들, 업종 중에서 배달 관련 업종 하니까는 진짜 그런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예, 해서 자, 아무튼 이제 배달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들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배달의 역사에 관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오늘 이제 오늘 배달에 관련된 역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다른 이제 음식에 관련된 역사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